네, 안녕하세요. 확률론과 미분기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공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공면의 노트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화이트보드를 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맞을 거죠? 오케이. 네, 이거 맞네요. 네. 일단 여기다 계속 하는데, 나중에 뭐 공간이 모자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 한계가 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지금은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그냥 노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케이, 전체 됐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락을 걸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노트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강의식으로 하지 않을 거고, 그냥 그 노트 다 한 번씩 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코멘트나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물어가면서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 레귤러 서피스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요. 이 정의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의하는 방식은 R3의 सब셋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이제 호메오모피즘 이제 다 찾아보셨나요? 네, 호메오모피즘은 그 토폴로지컬 컨디션이죠.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냥 토폴로지니까. 그리고 디퍼런셔빌리티가 있고요. 지금 이제 R2에서 R3로 가는 디퍼런셔빌리티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이거 아래쪽에 제가 그 학생들이 까먹었을까 봐 적어놨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그 또 세 번째 조건이 조금 그 낯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젠트 플레인이 잘 정의가 되는 것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디퍼런셜빌리티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이 dx가 원투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리마인드 해주기 위한 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뭐 감상이나 질문이나 있으셨나요? 3번 조건이요. 네. 저는 3번 조건만 딱 봤을 때는, 응?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R2, 그러니까, R2에서 R3로 간다고 했는데, R2는 저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에 맵에서 말하는 저 U를 말하는 거 같고요. 어,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진짜 알투입니다. 그런가요? 네. 음, 그러면, 어, 저 DXQ라는 거는, 그냥 그냥 아무거나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그 밑에 뭐 네.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기는 한데 네. 차라리 저렇게 써 있으면은 이런 함수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게 와닿겠는데 그냥 3번 조건만 보면은 이 DXQ가 뭔지도 모르겠고 뜬금없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DXQ가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을 옮겨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탄젠트 벡터를 탄젠트 벡터로, 네.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그래서 그 UV, 그, 뭐냐. UV를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러면은 R3의 벡터가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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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여기서 A, B가 들어가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네, 이게 그 U 안에 들어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진짜 R2입니다. 진짜 R2인데, 사실은 여기서 뭘 숨기고 있는 거냐면, R2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DQ, TQU를 생각하는 겁니다. TQU.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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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U에서, 그 U가 이제 R2의 오픈셋이죠. 네. U라는 오픈셋에서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으면 R2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근데 보통 이거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다변수 해석학을 배운 후에 이제 미분기하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 학부 미분기하를. 네네. 그래서 그 다변수 해석학에서 이제 이런 그 다변수 벡터 함수의 디퍼런셜 정의가 있는데 아마 그거를 좀 리마인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데피니션이 좀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있으면 좋을 기본 것 같은데, 데피니션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마 기억이 안 모르실 것 나네요. 같아요. 그때, 여기서 그때 어떻게 또 정의했었지? 저는 이제 너무 탄젠트 스페이스에 절어 있어서, 근데 다른, 지금 이제 네. 여기 계신 우리가 R2를 이제 R2는 특별해가지고 TQ R2가 다 R2니까 글쎄요 학부 다변수 해석학에서 그 맵의 디퍼런셜을 저는 정의를 잘 기억이 해야죠. 안 나가지고, 저는 그냥 근데 이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매트릭스 아마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밑 예, 맞아요. 학부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걸 정의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그 서피스 맵이 나오면 그때 제대로 디퍼런셜을 정의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냥 이걸 그렇게, 정의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래쪽에, 교수님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강성 교수님, 네네. 강성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 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DXP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강선 선생님 이제 그 탄젠트 스페이스 저랑 딴 데서 좀 봤으니까. 네. 이 R2라는 게 사실은 그거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래도 그림이 있으시죠? 약간. 네, 네, TQ라면. 네, 네. 네, 네. 이거 처음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몰라도 지금. 전혀 상관없어요. 네. 네, 전혀 상관없고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R2에서 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검은색 공간이 모자라다. 제가 위치 선정을 잘못했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음, 쫙 긁어서, 네, 여기로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디퍼렌셜이 결국에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U가 여기 있잖아요. U가 여기 있고요. U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라는 웹이 있고요. 이제 블랙보드 볼드를 쓰려고 이렇게 막 몇 번 써봤는데, 사실 이제 다시 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DXP가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P가 여기 있죠. P. 지금 P 얘기를 하고 있죠. P가 여기 있고, 그럼 DXP가 뭐냐? 여기서 그, 음, 빨간색. 네. 여기서 우리가 이 P가 이 R3 위에 어떻게 가는지 조금 해석을 하고 싶다. 애널라이즈, 미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R2니까 이제 그 뭐 순간 변화율 이런 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식이 여기서 커브를 이렇게 그려요. 커브를 그려가지고 딱 이 P를 지나가는 커브를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뭐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인터벌에서 R2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은 여기 X라는 맵을 통해서 이 빨간색을 옮길 수 있잖아요. 빨간색 커브를.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요거를 표기를 할게요.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XP인데 여기가 이제 XP인데 빨간색이 빨간색 커브를 옮기면 X로 옮기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 이거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X 오브 P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이미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빨간색이 X에 의해서 옮겨지면 저렇게 가겠죠. 저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 딱 이 커브 이 점을 지날 때 탄젠트 벡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뭐 A, B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점을 지날 때 딱 여기에서의 탄젠트 벡터.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행동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A, B가 커브가 이렇게 옮겨졌을 때 여기서의 탄젠트 벡터가 뭐가 얻어지느냐가 궁금할 수 있어요. 이게 DXB, 이게 DXPAB입니다. 이게 디퍼렌셜이에요. 의미는. 납득이 되시나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강성호 선생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U가 들어가는 거냐? 아니죠. 지금 모든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커브를 사용했을 때 모든 방향을 다 얻을 수 있죠. R2 전체의 방향을. 네. 그러니까 뭐 여기 딱 P를 지나갈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R2 다 나와요. 죄송한데 방금 그 말씀 한 번만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실까요? R2가 다 나온다는 말씀이, R2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탄젠트 벡터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의 속도 벡터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키워가지고 R2의 모든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네, 그렇잖아요. 여기 P를 지날 때, 딱 P를 지날 때 여기서 그 똑같은 궤적을 그려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U를 네. 아득히 벗어날 수 있죠, 이렇게. 네. 이때의 속도 벡터는. 네. 네. 어, 음, 예를 이거는, 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쉬울, 학생들도 쉬울 것 같아요. P를 네. 원점으로 잡고요. 직선을 음, 그냥 T, T로 잡아요. 그러면 걔의 미분을 하면 AB가 1,1일 건데, 음. 사실 같은 직선이지만 100T, 100T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탄젠트 네. 벡터가 100, 100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구체적인 예제. 그러니까 그 속도 벡터는 얼마든지 R2 전체를 어치브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U일 뿐이라도. 괜찮죠? 네. 여기서 근데 사실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U가 R2에서의 오픈셋이라는 거예요. R2에서의 오픈셋이 아니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토폴로지 감이 있으신 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투원인 걸 체크하는 이제 방법, 리니어 알제브라 체크하는 거죠. 이게 리니어 맵이니까. 매트릭스로 적었으니까 리니어 맵이고, 원투원이 되려면 랭크가 꽉 차야 되고요. 랭크가 꽉 차려면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아, 이거 노테이션.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 안 되려면 이거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면 되죠. 이거 세 개 중에. 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적어놨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 이그젬플로 이거를 말만 하고 안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3번을 보통 이제 숙제로 돌립니다. 제가 수업할 때 좀 그랬어요. 3번을 숙제로 돌리고. 어쨌든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반부 6개를 씌우면은 이제 빠지는 거 없이 전체를 그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씌울 수가 있고요. 이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씌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컬도
이거는 이제 하나로 뭐야, 딱 여기, 요 선이 한 번 빠지잖아요. 요 선이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남북극점 옮긴 다음에, 안 빠졌던 데 빠지게 해가지고 만들면은 두 개로 덮을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은 제가 문제 올려드릴게요. 풀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이게 첫 번째 이그젠플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약간 이게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레귤러 서피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수학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좀 뭐야, 적절한 프레임워크가 있느냐? 이런 거에서 이 관점에서 제가 두 개를 프로포지션을 드렸죠. 첫 번째는 디퍼런셔블 펑션의 그래프는 항상 이제 서피스가 돼요. 이거는 쉽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이제 기발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게 어떤 함수의 인버스 이미지를 모으면 그 녀석이 매니폴드래. 서피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매니폴드 버전으로 조금 적었어요. 살짝. 사실 뭐 매니폴드인가? 뭐 어쨌든 그 요것만 바꾸면 되죠. 여기 U만 3로 바꾸고 그 M만 1로 바꾸면 서피스가 나옵니다. 인버스 이미지를 했을 때. 그래서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되는 관찰이고요. 그 N이랑 M이 N이 M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같으면은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같으면은 이제 점이라서. 그러니까 n이 m보다 크다고 하죠. 보시면은 이 정의를 좀 하는데 크리티컬 포인트 정의를 D가 서젝티브가 아닌 걸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네. 이게 일변수에서의 크리티컬 포인트랑 매칭이 잘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네. 그리고 이미지가 크리티컬 포인트의 이미지를 크리티컬 밸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네. 크리티컬 밸류가 아닌 그 RM의 포인트를 레귤러 밸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테크니컬하게 제가 조금 빠뜨린 게 RM의 모든 포인트라고 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F의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깥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F의 이미지 레인지 바깥에서 RM에서 뽑으면은 인버스 이미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레귤러 밸류 오브 F는 이미지에서 뽑는데 크리티컬 밸류가 아닌 거. 정의는 이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의 아니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정의에서 혹시? 뭔가 조금 조건이 이해가 안 됐다거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잘 모르지만 뭔가 그 뭔가 미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점이라고 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F가 서젝티브가 아닌 거랑 그게 잘 매칭이 안 돼가지고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하는 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미분이 안 되는 점은 아니에요. 그쵸? 일변수로 돌아가 볼게요. 크리티컬 포인트의 정의는 미분이 0인 지점이지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정의는 아니에요. 뭐 미분이 아, 안 되는 점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르기는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른 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르니까 미분이 안 되는 점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쵸? 네.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된다랑은 조금 구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일단은 그게 먼저고 그다음에 서젝티브가 아니라는 조건으로 어떻게 이어지냐?
그, 네, 혹시 뭐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분들은? 저는 저 R3에서 R1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때 항상 어떤 예시를 생각하냐면 방 안의 온도 분포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방 안에 좌표가 있고 그다음에 온도는 R1이니까 그런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컨티뉴어스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고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게 서젝티브가 아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음, 특정 방향으로 가면서 온도가 계속 추워지던가 더워지던가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포인트에서 온도 변화가 갑자기 0이 됐다. 뭐 0이 된 순간에는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온도가 정체했다가 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그 포인트에서 온도 변화가 0이 됐다면 거기에서 저 DFP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컨스탄트인 어떤 함수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R1을 다 덮지 못한다?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좋은, 그 크리티컬 포인트는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점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 예. 그, 근데 좀, 저는 리니어 프록시메이션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D를.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보통 뭐냐면,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이 좀 이제, 어, 음, 온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티컬 포인트, 일변수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 다 아시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뜨면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잖아요. 이런 점이. 근데 이거를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의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을 얻으면 이게 나와요. 영인, 그 컨스턴트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변수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코도메인이 2다. 서피스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DF가 서젝티브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랑 비슷한 그림으로 여기서 U 이렇게 해가지고 X를 똑같이 해볼게요. 흉내를 내볼게요. 그냥 예제로. DF를 이해하기 위해서. DF가 서젝티브가 아니라는 게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서젝티브가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방향이 있어가지고 자,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방향이 딱 있어가지고, D를 이 방향으로 옮기면은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그쪽에서는. 아, 이거를 어떻게 그릴까? 그러니까 커브가 이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X로 커브를 옮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커브가 그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이 멈추는 거예요. 네.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이 0이 딱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그래서 뭐 일변수랑 비교하기가 좀, 그림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음, 그냥 이변수 그림으로 그냥 이해를 해볼까요?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래서 요거, 그, 서젝티브가 아니다라는 게, 여기, 하긴, 이것도 애매하네. 음,
그림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네. 이거는 서젝티브가 무조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디멘전이 R3가 더 크니까. 그래서 공매에서는 무조건 서젝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네. 저 죄송한데 저 사실 그림 그리실 때 어디다 그리는지 저는 잘 못 찾겠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제가 이 음, 음, 노트, 음, 아니, 노트를 보고 있는데 네. 음,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백에다 그릴 때 지금 어디다 그리시는 거지? 제가 잘 못 찾을 때가 있는데 어, 다른 분은 이런 문제 없으시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음, 저희 6기 진행할 때는 그 뭐 적을 때 우측 상단에 보면 프레젠테이션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재생 버튼처럼 생긴. 그렇게 되면 그 적고 계신 쪽으로 화면이 이동해서 그러고 다시 중지 누르면은 풀리는데 그렇게 제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뭘 적을 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네. 빼고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영지 교수님 지금 프레젠트를 누르셔가지고 네, 저희가 아시고 따라가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탑. 아, 그 네. 하단 중간에 중단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중단했죠, 제가. 제가 중단했습니다. 한, 제가. 그럼 마음껏 중단시켜주세요. 제가 이상한 짓 네. 하면. 아니. 이상한 짓. 음, 저도 네. 프레젠트 기능을 안 써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팁 감사합니다. 그, 아, 근데 아까 14분이 팔로잉 하고 있었는데, 다 사라졌네. 제가 프레젠트를 누를게요, 그럼.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는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이 잘 안 되는 거, 일단은 그쪽이고요. 어디 갔지? 근데 프레젠트를 누르니까 갑자기 그 펜이 없어졌네. 에디팅 툴, 여기 있다. 아, 됐다. 네. 나왔습니다. 잘 근데 띄웠습니다. 문제는 저에게도 펜이 없어졌습니다. 그 아래쪽에 에디팅 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탑 옆에 그게 없어요? 프리젠터한테만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프레젠트 하지 말죠. 네. 프리젠터 없이 그냥 팔로우를 하는 게, 네. 네. 프레젠트가 어, 되게 네. 제약이 크네요. 아무튼, 네. 네. 팔로우 마이 뷰를 눌러서 다른 분들이 따라가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럼 저는 뭘 눌러야 돼요? 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그,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요. 아, 네. 네. 지금 상태면은 이제 가만히 계시면은 따라갈 거고, 이게 네네네네. 마우스 우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일시적으로 팔로우가 아,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대로 확대 축소, 이 패닝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아, 따라가려면은 상단에 있는 리조인을 누르면 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저는 비슷한 삽질을 리조인이 했었어서. 아니고 저는 아무튼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이 완전히 RM을 이제 코도메인 쪽에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을 완전히 접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거를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그 DXP를 정의해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의 형태로 정의를 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R3에서 R1으로 가는 경우는 이 여기선 DF라고 해야 되나요? 쓰고 계시죠? D, 네, 보입니다. 네, DFP가 뭐 네. 이런 식으로 써질 것 같은데요. 라운드 U, 잠깐만요. 잠깐만, 뭐라고 써야 되나? 여기를 F라고 써야 되나요? F1, 2, 3? 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아니다. 지금 하나죠?
네, 하나니까 하나, F라고 쓰면 되겠네. 하나라서 네. F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UVW 하시게요? 오케이. 네. 요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서젝티브가 아니려면은, 이게 전부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맞죠? 맞죠? 네. 아주 맞는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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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어쩌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0벡터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예제죠. 네. 디멘전 줄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R3에서 R1으로 가면 이제 R3의 어느 방향으로 가도 그 기울기가 0인 그런 포인트를 말한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레귤러 밸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F의 레귤러 밸류라는 것은 저 DFP가 서젝티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크리티컬 밸류가 아닌 걸로 레귤러 밸류를 정의하는 게 가장 이 테크니컬한 부분이 안 생겨서 저렇게 합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그 좀 그 크리티컬 밸류는 크리티컬 포인트의 이미지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밸류를 RM, 그러니까 공역에서 뽑았더라도, 치역에서 뽑았더라도, 치역에서 이제 크리티컬 밸류를 뽑았더라도 이 크리티컬 밸류의 인버스 이미지가 전부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뭐 약간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그 맞죠, 무조건? 이제 레귤러 밸류의 인버스 이미지는 DF가 전부 서젝티브다. 이거는 맞죠. 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 그러면 그럼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으면 레귤러 서페이스는 절대 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귤러 서페이스 정의 세 번째 정의에 원투원이 있는데 그게 서젝티브를 항상 이제 만족시키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프로포지션 2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멍청한 예제가 뭐냐면 컨스턴트 펑션이거든요. 컨스턴트 펑션의 인버스 이미지는 전체예요. R3. 그러니까 매니폴드 그 레귤러가 되거든요. 레귤러 서피스가. R3가 되거든요. R3가. 네. 그런 약간 멍청한 예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충분 조건으로. 레귤러 밸류의 인버스 이미지는 무조건 서피스가 된다. 레귤러 서피스가 된다. 이걸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아까 그 들어주신 그 지우셨던 예시 중에서 그 이제 그 차원이 안 맞아가지고 서젝티브가 그 뭔가 레귤러 밸류에서도 서젝티브가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계속 헷갈리는데 그런 거는 떻게 생각해야 좋을까요? 걔네는 그냥 정의상 레귤러 밸류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만약에 R3에 놓여 있는 어떤 서페이스라고 한다면은 U에서 그 서페이스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U에서에 있는 탄젠트 벡터들이 다 그 R2를 이루니까 그게 R3에 다 절대 안 일반적인 되죠. 경우. 절대 네. 못하죠. 아, 리니어인데. 아, 랭크가 아, 2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럴 때는 레귤러 밸류라는 게 정의가 안 됩니다. 아예.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이 정의에 대해서? 또는 코멘트?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인버스 펑션 시어렘을 리마인드를 하고, 인버스 펑션 시어렘을 이용해서 이제 요, 레귤러 서피스 컨스트럭션을 보입니다. 그래서 R3에서 R로 가는 미분 가능 함수에서 치역에서 레귤러 밸류를 뽑으면 이제 인버스 이미지가 서피스가 된다. 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잡아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어,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그립?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이거 WLOG 이거 Without Loss of Generality입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여기서 그 WLOG를 쓰고 assume 이렇게 쓴 거는 어쨌든 FX, FY, FG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아닐 테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자 이렇게 쓰신 거죠? 그쵸? 네. 아, 네네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인버스 펑션 티어렘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리고 조금 이제 중요한데 간과되는 부분이 인버스가 존재한다만큼 중요한 게 디퍼런셔블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여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로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 나름 증명이 나이스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귤러 서피스, 일립소이드가 레귤러 서피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죠. 이 f라는 펑션이 디퍼런셔블 하고 1이 레귤러 밸류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서 네, 가능합니다. 레귤러 서피스라는 것을 일립소이드 위에서 직접 차트를 찾지 않고도 보일 수가 있어요. 이 프로포지션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좀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레귤러 서피스가 있으면 이 녀석은 로컬하게는 디퍼런시블 펑션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g는 fxy로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플레인을 써가지고 y는 gxg 형태로 쓴다거나 x는 hyz 형태로 쓴다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서 로컬하게는 그래프로 표현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 프로포지션 3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증명 문제 같은 거에서 뒤에 제가 예제가 있을 텐데 이거 있잖아요. 이 콘이 레귤러 서피스가 아니라고 이제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냐면 여기 꼭지점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실 텐데 막상 이거를 차트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보이려면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보이려면 조금 귀찮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 그래프 성질을 이용해서 쓰면은 짧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요것도 요 아규먼트도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arameterization, 이거 증명 보시면은 여기서 또 인버스 펑션 티어럼을 써요. 네. 그 디퍼렌셔블 인버스의 존재성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포지션 3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공면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제 노트에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크리티컬 포인트 정의할 때 저는 그 디퍼런셜이 그 리니어 맵으로서 뭔가 레인지에 있는 디멘션이 하나가 없어지는 걸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음, 들어서 그 레귤러 서페이스의 정의에서 DXP가 저런 매트릭스로 정의가 되는데 저게 이제 컬럼 벡터들이 뭐 하나가 그냥 배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제로 그 스팬했을 때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하나가 없어지는 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그 혹시 베이시스는 다 살아 있는데 그냥 집합 자체로 S3 뭐 아무튼 레인지에 있는 그거를 커버를 못해서 싱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안 될 것 같긴 해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이게 사실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잠시만요. 제가 놓쳤는데, 어, 지금 추측이 뭐죠? 아 추측은 네. 그 다시 한 번만. 네. DF 크리티컬 포인트 정의에서 DFP가 not surjective가 되는 케이스는 그 벡터 스페이스로서 축들이 사라지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 축들이 사라진다? 네, A, RN에서 RM으로 가는 벡터라면 그 RM으로 보냈을 때 네. 걔네 그 RM 말고 뭐 그거의 서브 벡터 스페이스로밖에 안 보내는 DF밖에 없을 것이다. 질문이 좀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DFP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행렬이잖아요, 무조건. 네네. 네. 그래서, 그, F가 RN의, 뭐, RN의 서브셋이든, RN이든, RN에서 RM으로 가는 상황이면, DFP는 행렬 표현이 n by, n by n이죠. n by n이죠. 이렇게. 왜냐면 n개를 n개짜리 컬럼을 곱해줄 거니까. n by n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서젝티브가 아니라는 것은 랭크가 풀랭크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 풀랭크가 네네. 아니라는 것보다 더 되나? 네, 풀랭크가 아니다. 풀랭크를 그렇게 얘기하죠. 풀랭크가 이제 그 피벗이 전체가 나오는 걸 플랭크라고 하죠.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페일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의미가 있는 조건이고요. 그 서젝티브라는 게 n이 n보다 작으면 무조건 서젝티브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행렬로 보면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그 레인지의 디멘전이 무조건 더 작아야 되죠.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네. 서젝티브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레인지의 디멘전이 n보다 스트릭틀리 작다라는 뜻이니까 말씀하신 게 맞죠. 네, 아, 약간 그 리니어, 추가로 네네. 아, 네. 그러면 어떤 말씀이신지 납득이 되는데 어 DFP를 그 다른 정의로 커브를 그려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정의한 DFP랑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한 DFP가 항상 연결이 가능한지가 이제 언제 그게 가능해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브로 정의한 게 요 그림인데, 그죠? 그 보고 계신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인풋은 방향이잖아요. 네, 인풋은 방향이고 아웃풋도 방향이에요. 커브가 아니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음, 커브를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인풋과 아웃풋은 방향으로 보셔야지 이제 수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유가 이제 커브를 이렇게 알파를 이렇게 커브를 넣잖아요. 근데 사실 이 P를 지날 때 방향이 A, B가 나오는 커브는 한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딱 P를 지날 때 A, B를 만족하기만 하면은 옆으로 넘겼을 때 이 새로 얻은 커브에서 나오는 이 방향 있죠? 얘는 전부 같아요. 어떤 커브를 썼던 간에 P를 지나는 시점에서 A, B라는 방향을 가졌으면 이 DXP는 무조건 같아요. 그게 체인 룰로 나옵니다.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커브로 정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 있던 커브의 탄젠트 벡터로 정의를 했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간 부분이 그거죠. 네. 커브의 방향을 넣어서 이 커브를 이미지로 옮겨가지고 새롭게 옮겨진 커브의 방향이 아웃풋이다. 그러면 만약에 같은 방향을 뱉는 또 다른 커브를 이용했을 때는 뭐가 나오겠느냐. 이게 같은 게 안 나오면은 웰디파인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진짜 수학적으로 네, 리거러스한 질문이죠. 네. 근데 그거는 해결이 됩니다. 미분의 성질, 체인룰의 성질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셨던 게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커브를 써서 한 것처럼 했는데 방향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DFP는 그래서 이제 방향들의 스페이스에서 또 다른 방향들의 스페이스로 옮겨주는 녀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여기가 U였나요? 뭐 RM? R로 하죠. RM, RN. 네. 그래서 디퍼렌셜이라는 녀석은 이런 겁니다. 괜찮나요? 네. 네. 그래서 서젝티브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 어, 코도메인의 탄젠트 스페이스 전체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을 얻지 못하는 거죠. 꽉 차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 강성원 선생님 예처럼 이제 뭐 온도다. 그러면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점에서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은 멈춰 있는 것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거. 네,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어, 정의는 커브의 방향, 이미지로 얻은 새로운 커브의 방향에 대응.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관찰은 커브를 다른 걸 뽑아도 딱 우리 타겟 지점에서의 방향이 같으면 아웃풋 방향은 같게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관찰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PB1의 2번 문제랑 약간 뭔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제가, 그래요? 아, 네. 잠시만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2번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제가 그걸 잘라서 오겠습니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거 맞나요? 아, 네네네. 네. 제가 하고 싶던 질문은 이거랑 비슷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질문을 한 네네. 거였습니다. 그냥. 네. 네.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R3에서 이제 oscillating plane을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서 뭔가, 어, 차원을 줄였고, 그 차원을 줄였는데, 거기에 있는, 방향 벡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똑같다라는 거를 저희가 증명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냥, 네, 느낌만 들었습니다. 뭐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고, 음, 네, 네, 음, 뭐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딱 오스큘레이팅 플레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오스큘레이팅 플레인이 만약에 이렇게 P가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여기서의 커브가 지금 이제 원래는 내릴 거지만 알파가 있는 다음에 내릴 거지만 뭐 그냥 여기서 시작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그 이 T는 똑같이 따라가는데 이 위로 이렇게 뜰 수 있는 뭐 이런 거, 뭐 네, 요런 네, 네, 알파. 요런 네, 거면은 네, 커브처가 항상 같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네, 알파가 이렇게 안 생겨도 되고 사실 밑에 그 프로젝션만 일치하면은 이렇게 갔어도 되고 이렇게 갔어도 되고 요렇게 네, 갔어도 네,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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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 뭐 그 체인룰이나 뭐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D가 방향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지 커브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결의 관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면 커브의 초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커브처는 같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보존되는 느낌이네 이래서 유사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랑은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그, 있으실까요? 네. 저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다시 보다가, 네. 갑자기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상한 거 좋습니다. 네. 그, 밑에 그려주신 요 그림으로 다시 보자면, DXP가 랭크가 2가 아니라는 거는, 이,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컬럼,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은 굳이 쓰자면 XU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컬럼은 XV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게 랭크가 2가 아니라는 거는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있죠. 네. 충분히 있죠. 그런가요? 그냥 무식하게, 지금 무식하게 생각난 아이디어는 그냥 이건데요. 네. 그냥 XY를, R2의 XY를 그냥 X00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네. 이러면 어떻게 나오죠? 아, 그렇게 UV로 하면은, 할까요? UV로 할까요? UV로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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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죠? 네, 네, 문자 맞추죠? 네, 헷갈리지 않게. UV, 네, UVU.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의 X고요. 엉터리 X. 그래서 이 XU 하면은 이제 그 100 나오고. 네. 아, 얘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UU0.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게 불편하냐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서피스를 아, 다루고 있는 아니다. 거니까, 잠깐만. 이건 아니네. 죄송. U 플러스 네, V로 해야겠다. 서피스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어떤 서피스의 형태가 나오는 맵이어야 한다는 게 먼저 잡혀 있는데요,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랭크가 2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피스가 안 돼야죠. 네, 랭크가 오히려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랭크가 2가 아니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레귤러 서피스랑 다른 게 나오겠구나라는 게 더 네. 맞는 상상이죠.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그 맨 처음에 나오는 1, 2, 3번 중에서, 네네. 이게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그 2차원 서피스처럼 생겼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3번인 건가요? 그쵸. 탄젠트 플레인. 그쵸. 1번은 진짜 아무것도 아, 아니에요. 1번은, 네, 그러네요. 네, 1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네, 컨스턴트일 수도 있고 막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요. 근데 네, 호메오모피즘이 조금 도와주고요. 네네네. 네. 근데 3번이 결정적이죠. 미분되게. 탄젠트 플레인이. 아, 네.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1번이 먼저 서피스를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 아니었군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그러면 납득이 됐습니다. 네네. 이 엉터리 이제 딱 보이시죠, 지금? 여기? 미분 아주 잘 네, 되죠? 네네. 네. 네. 미분 아주 네. 잘 되는데 그러면, 서피스 안 되죠? 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또 그 거시기한 거는 2번이 없어도 또 애매합니다. 이것도 안 돼요. 3번만 있으면 또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1, 3번만 있으면은 그러면 1, 3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번도 있긴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2번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2번도 있긴 해야 됩니다.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1번, 2번을 이미 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안 그렇죠. 그 컨스턴트 펑션 같은 거 아니잖아요. 컨스턴트 펑션 호메오피즘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네. 음, 근데 컨스턴트 펑션은 3번도 아니거든요. 13번으로 2번을 나오게 할 수는, X가 호메오피즘이라는 게, 네. 글로벌하게 호메오피즘이어야 되니까 3번은 네. 로컬하게 된다는 거. 네. 이미지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또 따로 들어가기는 해야 됩니다. 여기 그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3번 조건이 regularity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봤었는데 그게 맞나요? 찾아본 게 surface가 그건가요? 그러니까 그 네. 3번 조건이 surface가 regular하다는 것을 이게 단정시켜주는 조건이 맞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전체.
이거 세 개다. 전체 세 개 다요? 네, 그리고 그 뜻이 오, 알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겁니다. 모든 점에서 네이버호드 하나가 있어서 이런 X가 존재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다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P 찍고 네이버호드 찾은 네네. 다음에 X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다 음, 있습니다. 네. 음, 지금 하신 말은 아마 그거 같아요. 보통 교과서에서 3번 조건 1, 2번으로 정의를 하고요. 1, 2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디퍼런셜블을 빼고 그냥 1, 2번으로 하고 나중에 레귤러 서피스를 다시 주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슬리 책 같으면은 그런 구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위상적 매니폴드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디퍼런셔블 매니폴드를 알려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프리슬리 책에는. 그러면서 3번 조건을 레귤러 서피스의 데피니션으로 주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칼모 거기 텍스트북에 봤을 때 3번을 the regularity condition이라고 딱 가로 열고 딱 그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음,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레귤러 서페이스를 나중에 그 디멘션을 올리고 싶으면 그대로 V가 있는 디멘션과 S가 있는 디멘션을 올리면 그대로 성립하는지 어, 좀 궁금합니다. 아, 비슷하게 되는데, 상황을 잘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뭐 서피스라고 부르기는 좀 어폐가 있죠. 만약에 디멘션을 올리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은 그냥 그 2디멘전을 디멘전이 그냥 더 큰데 뭐 R4라든지 R5 같은 데 넣고 싶다. 그러면은 다 똑같이 해도 됩니다. 네, 음, 그런 거라면. 네, 다 똑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의는 보통 잘 안 써요. 네, 왜냐면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미 현대 수학에서 매니폴드 시어리가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정의를 하는 그, 이 노트나 그런 책들에서 이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 미분기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구체적인 세팅을 주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컨디션을 주는 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 다 버립니다, 나중에. 근데 일단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대로 디멘전만 바꿔서. 네, 혹시 또 여기 서피스 정의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은 아니고 제가 찾아보면서 이제 궁금해서 유튜브에 regular surface 이거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다른 서피스는 많이 나오는데 레귤러 서피스는 그 비중이 작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들으니까 조금 네. 이게 약간 초심자용이라서 뭐 그런 그랬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다른 쓸데없는 서피스는 얘기였습니다. 네. 다른 서피스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뭐 용어는 뭐 까먹었는데 뭐 스무스 서피스나 뭐 이런저런 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찾는 게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건데, 스무스 서피스는. 아, 네, 스무스 네. 서피스랑 레귤러 서피스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레귤러 네. 서피스가 조금 더 좁은 의미예요. 네. 네. 이거 누가 노트를 옮기셨나요? 갑자기 왜 각도가 바뀌었지? 네. 아무튼.
죄송해요. 제가 만져보다가 저는 제 화면에 팔로우 버튼이 안 나와서 어떻게 팔로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팔로우 어떻게 해야 어? 되지? 팔로우를. 네? 갑자기 다 해제됐다, 팔로워가. 제가 정말요? 다시 팔로우 마이 뷰를 아, 눌러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팔로우 하고 있나요? 보이세요? 어, 저는 지금, 네, 되어 있는데요. 아, 근데 그 화면 아, 중앙에 안 보이시나요? 혹시? 교수님? 설명 화면 중에? 중앙에요? 네, 화면 팔로잉, 중앙에, 네, 예, 저는 안 보이는데, 네. 저는, 음, 아무튼 전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쵸? 네. 네. 뭐, 그냥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일찍 끝나면은 뭐, 끝나고 나서 실험해 보시죠. 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지금 강성 선생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줌 화면 상단에 팔로잉이 있어요. 네. 아, 네네네. 보였어요. 보이고 있었어요. 사실 계속.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은 따라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렇구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정의에서? 그 수학에서 네네. 레귤러라는 말이 다양한 맥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레귤러 밸류랑 레귤러 서페이스가 다른 맥락에서 쓰였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뭐 네. 나중에 뭐 다른 뭐 위상이나 이런 데서도 쓰이는데 보통 어떤 심상을 가질 때 레귤러 하다고 말을 하는지 정확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보통 저희가 그 수학을 하기 좋은 형태가 나오면은 레귤러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수학의 방향이 잘 먹히는 형태의 무언가가 나오면 대부분 레귤러라고 부르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경향성이고, 이, 어, 네, 뭐, 이거는 이제 정의가 아니라서, 네, 레귤러라는 단어의 정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네. 대부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레귤러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쓰고 있던 수학이 잘 되는 경우. 네, 예, 그런 질문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나중에 네, 매니폴드를, 저도 똑같은 질문 아, 했었습니다. 네네. 저는 나중에 매니폴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져가면 가장 도움이 될지 여쭤보고 싶네요. 매니폴드를 이야기할 때요. 음, 그 매니폴드를 인트린식하게 이제 진짜 좀 매니폴드로 갈 때는 이 디퍼렌셜이라는 조건이 이 나이스하게 체크할 수 있는 이 행렬로 체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용지물이 되는 음, 경우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그 디퍼렌셜과 호메오모피즘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디퍼렌셔블은 그 호메오모피즘은 약간 철학적인 부분. 약간 음, 그 유클리드 공간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것을 생각한다. 이런 음, 의미에서 그 변경하지 않는데 이 디퍼렌셜 파트를 바꿔야 돼요. 네. 음, 인트리식하게 생각하려면. 네. 그 저는 약간 만약에 강조를 한다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네요. 음, 매니폴드를 할 때는 알 수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음, 저걸로 확인이 되겠나?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음, 때문에. 음, 음, 네, 음. 1, 2번은 네, 대충 설득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답을 미리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나오는 디퍼런셔빌리티를 네, 매니폴드에서는 그러니까 1번부터 벌써 어떻게 바꾸는지 그쵸. 나중에 1번도, 저희가 1번부터 벌써 문제가 네, 그걸 맞아요. 어떻게 네, 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 매니폴드 정의를 해야 돼서,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나중에 그, 하면 되죠. 예, 나중에 하죠. 네. 어, 그 서피스에서 조금 뭐 그 맛볼 만큼 좀 맛보고 나서 네 매니폴드로 넘어갈 때 아 그냥 서피스 버리고 바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할까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또 변덕이 막 솟구치는데 네. 근데 그 얘기는 저는 뭐 그래도 나중에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니까, 네,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도 될 들으니까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꽤나 사실, 꽤나 독립적이라서 네. 예, 이게 많이 버리고, 또 그 심상이 도움이 썩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음,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리만 기아로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음, 이제 눈 음. 감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많습니다. 아, 네, 이게 뭐, 이게 왜 어, 공률이야? 이걸 왜 휘었다고 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좀 근데, 그렇더라고요. 네. 설득이 꼭 돼야 되나? 약간 그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왜냐면, 목적에 따라서 그런 것 일단, 같아요. 네. 딱, 먼저 막 던져주고, 네. 설득은 이제 개개인이 이제 점차 각자의 방식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커리큘럼 자체가 서피스를 먼저 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네. 네, 그쵸.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넘어가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런 느낌입니다. 예, 네. 맞아요. 네.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맞아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예, 그게 네. 한계가 사실, 오니까,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변수 해석학을 잘하면 바로 리마니안으로 넘어가도 논리적으로는 될 것 같긴 한데, 논리적으로는 음, 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예, 이렇게 네, 좋은 이유가 뭐, 있겠. 네, 뭐니 뭐니 해도 3일짜리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귤러 서피스의 정의 파트를 봤고요. 제가 생각하던 방향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서피스 쪽을 좀 더 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어, 노트를 와장창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볼까요? 아니면은 어, 네, 뭐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펀더멘탈 폼, 가우스 공률, 네, 한 두 번 정도는 서피스를 더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우스 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가우스 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통해서 막 증명하고 이런 부분은 뭐 서브 스터디로 간다든지. 근데 뭐 수요가 있으면은 사실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가우스 본에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할 수도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 수준 영상에서 가우스본의 띠오름이 자주 노출이 됐었어가지고 네. 그게 도대체 뭐지? 이게 게 있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해를 못 네. 하더라도요. 네네. 개인적으로. 그냥 일단 노트는 올려드리고, 대신에 뭐 증명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증명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리만 기아 쪽에서는 또 머시너리가 조금 그, 배워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 네. 제안 너무 네, 좋습니다. 이거 혹시 지난주였나요? 일단 노트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피드백 겸 해서 문제 세트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이 노트에 제가 보니까 없는 게, 그러니까 레귤러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레귤러 서피스의 예시, 그다음에 그 레귤러 포인트의 예시,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떠한 정의를 부합하는 예시만 쭉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의를 부합하지 않는 예시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음, 뭔가 예시를 보면서 이 데피니션이랑 맞춰보면서 이거는 이 예시, 그러니까 정의를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예시, 뭐 이런. 네.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예시? 근데,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문제로 만들어 드릴까요? 크리티컬 밸류의 인버스 이미지여서 레귤러 서피스가 안 되는 거를 예제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네, 그대로 돌려주는 건데. 네, 아니 근데 그 생각해 보는 게 사실 배우는 과정인데, 제 그, 생각에는 강성훈 선생님께서 그 발레들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공부하시다가. 뭔가 기시감이 드는데, 네, 제안을 했는데, 어. 아, 네가 해봐. 약간 이런 상황이니까. 아니, 아, 그런 건데요. 농담입니다. 사실 그런 건데. 네, 사실 그런 거죠. 제일 처음에 황재영 쌤도 그때 노트 얘기하셔가지고 황재영 쌤이 하셨었는데. 아, 네.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 이게 되는 예 위주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예를 생각하는 것이 이 메인 줄거리를 잘 이해하는 데 썩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서브젝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얘네는 하지만 아니에요. 뭐, 생각해 보시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경우에 좀 저는 그런 반대되는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직관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렇거든요. 정의가 그래요. 직관적이지 않은 것들,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살짝 비틀어 봐가지고 이게 해당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제대로 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피스 이정의는 너무 직관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해당이 안 되는 걸 봐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예를 못 들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미 있는 발레가 없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서.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되는 걸 많이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위상적 서피스가 안 되는 예가 교과서에 딱 하나 있어요. 그 모래시계처럼 생긴 거가 왜 안 되냐. 그거밖에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당연히 가운데, 그 모래시계 가운데에 있는 뾰족한 점 때문에 안 됐는데, 그거를 증명을 귀류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역시 쉽지. 이제 이거는 이제 모래시계 위쪽만 있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예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생겨가지고, 그 대상이 왜 위상적 서피스가 안 되냐. 그거를 증명하는 게 프레슬리 책 본문에 있는데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레를 만드는 게. 걔는 근데 진짜 위상수학이어가지고 미적분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 걔는. 네. 걔는 좀 위상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는. 말씀해 주신 거는 딱 그 모래시계 딱 이 부분에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얘가 문제잖아요. 이 점에서 네이버들을 잡았을 때 얘가 왜 그 볼이랑 호메오피크하지 않느냐를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위상이죠. 이거는 미적분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네. 네, 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를 좀 다뤄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위상을 좀 해야 아니, 되는데. 아, 머리 다루자는 아프다.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의에 관련된 발레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그제플로 말한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저 말씀하신 게 얘가 좀 그래. 이 서브젝트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정의가 직관적이고 좋은 녀석들이라서 그, 그리고 조건이, 음, 이거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네. 어쨌든 든 생각이 있는데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기, 네, 네. 그러면 저기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초심자로서 저는 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은 예를 들어서 그냥 regular surface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definition 자체도 충분히 너무 자명하고 너무 명료하게 다가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졌던 의문은 이 definition이 최선인가 처음에 이제 그거였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게 너무 직관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그게 직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네. 이 조건들을 이해하는데, 이 조건을 미세하게 빗나가는 것들을 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네. 그런 것들을 네, 만드는 게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인공적이라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네, 네. 음, 이게 쉽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정의를 위배하는 녀석들이 굉장히 인공적이고 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럽더라도 그걸 보이는 건 또 그게 진짜로 안 된다는 걸 보이는 것도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아픈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 뜻으로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드린 겁니다. 이 쉽지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서피스라는 것을 정의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정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를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녀석들이 머리가 아파요. 네. 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잘 이해됐습니다. 안 쉽습니다. 그 체크하는 거, 만들기 어렵다는 게 그만큼 피해가기 어렵다는 뜻이니까. 아무튼, 저도 질문 하나 네. 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이그젬플에서 그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두 개라는 부분이 네. 어, 좀 어떻게 여기 이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음, 앞에서 레귤러 서페이스 얘기할 때는 어,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 생각하면서 이게 랭크가 2인 경우로 해서 이제 뭐 코디네일 생각할 때도 그것과 관련돼서 두 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여기 그 두 개의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랭크랑 관련이 되는 건가요? 그냥 그거, 생각했을 때는 그 구면에서 그 북극점 때문에 원투원이 안 되니까 그, 그 원투원이 안 되는 걸 피해서 그 두 개의 맵을 생각해서 원투원이 되게 그 조각을 만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아직 계산을 막 해보진 않았는데요. 그, 음, 네,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원투원이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레귤러 서피스의 정의를 보시면 이 सब셋의 모든 점에서 이 좋은 네이버후드를 찾는 거예요. 좋은 네이버후드와 펑션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하나를 빼잖아요. 그럼 네. 그 점은 이게 아직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이 서피스 전체를 덮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찾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쓰면은 좌표계를 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빠진다. 한 점은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네. 페르메트라이제이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빠진 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네. 페르메트라이제이션이 그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네, 방향이 맞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2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그 저희 매니폴드 나중에 할 건데 매니폴드 이거 뭐 SN을 할 때도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똑같이 되는데 이때도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디멘전하고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6개 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헤미스피어를 6개 쓰는 것도. 빠지는 거 없이 하려. 네, 헤미스피어도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만 하면은 여기 이퀄레이터가 빠지니까. 네. 4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4개도 안 되잖아요. 이 약끝점도 빠지니까. 그래서 6개라는 거거든요. 네. 빠지는 거 없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찾아줘야지 레귤러 서피스의 정의가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방금 그림 올렸는데요. 제 강의록에 있는 거,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 그, 이렇게 6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 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어디 계실까? 좀 줌 아웃을 채팅에 좀 해볼게요. 올렸어요. 채팅에? 네? 채팅이 안 보이는데. 어, 아직 안 올렸어요. 네, 아, 올렸어요. 엔터를 안 치셨나? 됐다. 온다. 네네네. 네, 어, 아,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개를 다 써야지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서피스 정의가 끝나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 제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피스 위에서 디퍼렌셔블 맵을 정의하고, 그거에서 이제, 디퍼렌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디퍼렌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가우스 맵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가? 그 순서가 아닌가? 그 순서가 아니네. 네, first fundamental form을 먼저 하는군요. 순서상. 네. first fundamental form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우스 맵, 커베처를 정의하기 위한 대상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렉처가 그, 뭐지? 가우스 맵을 정의할 때까지 렉처가 4개 정도 들어갔네요. 이것도 진짜 엄밀하게 하려고 하면은, 네, 어, 3일에 될까, 이게? 음, 강의는 3일에 안 그, 되겠는데? 네. 그러게요. 근데 아마 지금 초심자가 3일에 배운 건 아니고, 글쎄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자꾸, 이게 태클 거리는 게 네,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거의 그 만트라 수준으로 제가 받아들이. 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향성을 위해서. 그, 어디 있냐. 이거를
잠시 화이트보드를 끄고 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씨뿔뿔 송년자. 네. 이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분이 그런 백그라운드에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일입니다. 4일. 4일째가 넘어간 다음에 세컨드 펀더멘탈 폼하고 노말 커베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 이제 공률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가우스 맵이 여기 세 번째에 나왔고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편이 아닌데도 이만큼 걸려요. 여기에서 디퍼렌셜 얘기를 좀 길게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이노트에서. 이노트에서 보면 이제 디퍼렌셜 정의. 여기서 그래서 그 커브 얘기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 V에만 의존한다라는 걸 보입니다. 방향에만 감마를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V만 일치하면 감마는 좀 달라도 된다. 이거를 보이거든요. 일단은 두 개만 해가지고 올릴게요. 저는 좀 빨리 넘어가고 싶기는 한데 왠지 선생님들은 서피스 지오메트리 더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네. 이거 두 개 제가 붙여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펄스 펀더멘탈 폼이 나오고요. 처음으로. 그다음에 아닌가? 세 개 할까? 세 개? 세 개 할까요? 가우스맵 저기까지 볼까요? 가우스맵 저기까지 보시죠. 네. 네. 네, 세 개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화이트보드 잠깐 다시 켜면은 여기서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몰라서 마지막으로 확인. 이 내용에서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늘 레코딩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